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황인순입니다. 올해로 79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가슴 아팠던 하룻밤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들네 집에서 보내고 온 밤인데 그 밤이 참 오래도록 제 가슴을 저미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들 생각에 마음이 아파 본 적 있으세요?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내가 아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엔 큰 결심을 했어요. 아들을 위로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녀석이 사업이 망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니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 짐은 없지만 그저 아들이 좋아할 음식, 손주들이 좋아할 과자와 간식들,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씩? 서울에서야 뭘 못 구하겠냐만 그래도 이게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오랜만에 서울. 참 낯설고 무섭기도 하네요. 민철이가 어릴 적부터 엄마 나 커서 꼭 서울 가서 성공할 거야 하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녀석 열심히 살다 보니 정말 멋진 집도 마련하고 참 자랑스러웠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망했다고 하더군요. 8년 전 대만으로 떠난다 했을 때 그 집에 내 자리도 있겠거니 했지만 나만 혼자 남았었죠. 그렇게 8년을 나 홀로 다시 시골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11년 전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손주 녀석들을 봐주기 위해 시골집을 두고 서울로 올라와 있었죠. 그렇게 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아들네와 갑작스러운 작별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사업 때문에 대만을 오가며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저희 가족이 이제 대만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 그 안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포함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온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봤고 3년 동안 그 작은 손주들을 내 품에서 키웠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처음부터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상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고 저는 그 순간 할 말이 없더군요. 언제쯤 다시 한국에 올 생각이야? 잘 모르겠어요. 애들도 학교 다니고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대만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사실상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거네. 당분간은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바짝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애들 좀 봐줄까? 아니요. 거기 가서는 애들 엄마가 애들 봐야죠. 제가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 애 엄마는 살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다시 시골로 가야겠구나. 네, 그동안 저희 애들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시골로 가셔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아들 가족은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의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아들을 포기하기 직전에 마치 도깨비처럼 갑자기 나타나듯 아들은 대만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저번 달에 통화했을 때는 돌아온단 말 없지 않았니? 그 전화는 아들이 서울에 다시 자리를 잡은 후에 걸려왔습니다. 사업 정리하느라 바빠서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망해서 돌아온 건데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예준이랑 민주는 어떻게 지내니? 예준이 엄마는? 다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안타까웠지만 저는 이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어서 속으로 조금 기뻤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이 실패했다며 손가락질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을 곁에 둘 수 있어 좋았습니다. 걱정은 역시 돈이죠. 아들은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해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머니, 그 밭이 아직도 있으시죠? 조그만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밭을 팔아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들이 결혼할 때 쓰고 나머지 재산 밭이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밭이라도 팔아 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이긴 하지만 평수가 꽤 크고 시내와 가까워 값어치가 있었죠. 밭 하나를 팔아 아들에게 3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저는 아직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들은 올 생각이 없는지 연락이 없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잊어버리겠어? 많이 컸지? 네, 어머니. 사업 좀 안정되면 저희가 내려갈게요. 이웃 사는 동생은 아들 한국에 왔다며? 명절에 안 오는 거야? 사업을 해서 바쁜가 봐. 명절 지나고 내가 가기로 했어.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명절인데 늙은 엄마 혼자 있는데 바쁜데 뭘 일부러 와. 일이 중요하지. 그렇게 이웃과 이야기하고 나니 아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1달,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아들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아들 바쁘니? 이번 주말에 올라갈까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살고 잠은 잘 거 아니야.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갈 테니 주소 찍어라.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은 알았다며 제 핸드폰으로 주소를 남겼어요. 오실 때 기차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세요. 찾아오시기 힘들어요. 걱정 마라. 내가 서울에 살았었으니 그 정도는 찾아갈 수 있어. 아들과 전화를 끊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8년 동안 내 자식을 못 보고 살았으니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직접 담근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밭에서 농사지은 감자 양파를 챙겼습니다. 조금씩 담는다고 담았는데도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저는 기차를 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이제 버스 타고 기차역 가는 길이야. 벌써요? 알겠어요. 조심히 오세요. 손주들이 얼마나 컸을까? 아들 며느리도 잘 지냈겠지? 그때는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짐이 많아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고층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있더군요. 예전 빌라 살던 곳이랑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이렇게 멋진 집에 살 줄이야. 망했다지만 아직 괜찮은가 보네. 내 아들.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내 아들 볼 생각에 심장이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짐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김치랑 내가 좋아하던 고추장 좀 담아왔고 예준이랑 민주 좋아할 만한 것들 좀 넣었어. 집 안에 들어서자 넓고 화려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련된 가구며 멋진 장식들이 가득하더군요. 내가 알던 아들의 집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정작 제일 보고 싶었던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철이는 어디 갔니? 네, 볼일 있어서 나갔어요. 저녁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손주들마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텅 빈 집을 둘러보다 보니 괜스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너무 기대했던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서둘러 온 건 아닐까? 며느리와 어색함이 흐르고 있을 즈음 손녀 민주가 학원에 갔다 오더군요. 기다렸던 애들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되니까 마음이 설레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민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많이 컸더라고요. 그때 내 속마음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손주들 얼굴만 봐도 이 먼 길 온 게 다 보람찼으니까요. 민주야, 우리 손녀 왔네. 아이고, 잘 있었어? 이렇게 예쁘게 잘 컸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인사를 해주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인사를 하자마자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애들이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오래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 서운함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잠시 후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드디어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순간만을 기다리던 나머지 허리가 아픈 줄도 몰랐어요. 민철아,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어머니, 오셨네요.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렇게라도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니. 내게는 이 포옹이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 같았죠. 힘들고 지친 모습이어도 내가 바라던 아들의 모습이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급하게 와서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도 내가 보고 싶어서 너희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말이다. 저도 어머니 뵈니까 좋네요. 그런데 요즘 일이 많아서 어머니를 오래 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애들도 다 바쁘거든요. 그래, 엄마도 알아. 요즘 바쁘고 힘들지. 그래도 나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 내가 고생 많다. 네, 뭐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내일 가실 거죠? 집에 손님이 오면 좀 불편해서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래도 어머니로서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내가 잘못 온 건가? 괜한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래도 아들을 이해해줘야죠. 요즘 살기 참 팍팍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바쁘다니까 내일 일찍 갈게. 네, 어머니. 그래 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죠. 아들과의 대화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게나 짧아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도 그 짧은 순간이 저는 한없이 소중했어요. 정말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너도 많이 지쳐 보인다. 아들, 엄마가 여기 잠깐 있는 동안 내 얘기 좀 들려주면 안 되겠니? 다시 시작한 사업은 어떠니? 내가 뭐 더 해줄 건 없지만 그냥 엄마가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얘기는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해요.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또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내가 너무 부담을 준 걸까 불청객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날 저녁 식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제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었죠. 다 같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이런 게 참 그리웠는데 이번엔 어쩐지 좀 달랐어요. 맛있니? 내가 손수 담근 김치야. 예전에는 민철이가 이 김치에 밥 한 그릇 뚝딱 먹었는데 네, 엄마. 여전히 맛있어요. 이 맛은 엄마밖에 못 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이 김치 정말 좋아해요. 저도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 어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 내가 들고 온 김치를 얘기하고 맛있다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뭐랄까 가족이 아니라 그냥 손님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전 이제 좀 들어가서 일 좀 더 할게요. 편히 쉬세요. 며느리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나눈 대화가 10마디나 될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넓은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들이 왜 그리도 멀게만 느껴지던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싶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실 나만 혼자 남겨져 있는 이 밤이 이렇게도 길게 느껴지더군요.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뭔가 참 이상하더군요. 분명 가족들 속에 있는데도 내가 그들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왜 이렇게도 낯설게 느껴질까요? 아들을 보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설레었던 마음 아들은 같은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사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365일 24시간 일하는 게 아닐 텐데 1년 동안 한 번도 오지 못했다는 것은 오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었겠죠. 애써 외면해 왔는데 이렇게 아들네 집에 와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아들을 보겠다고 먼 길을 온 늙은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싫은 손님이라도 집에 왔으면 들여다보고 챙겨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루 동안 저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새벽 일찍 이부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짐가방을 끌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더 머무른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내가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지 못하는 건 아들 내외가 이곳을 떠나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젠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어머니, 이렇게 일찍 나가시려고요? 내가 바쁘고 다들 정신없이 지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이다. 내가 좀 눈치가 없었지. 이 늙은이가 괜히 여기 오래 있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머니, 그러면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바쁠 텐데 혼자서도 잘 가니까 걱정 말아라. 아니에요. 가면서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렇게 차를 타고 5분쯤 갔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입을 열더군요. 내내 침묵만 지키던 녀석이었기에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내심 기대를 했지요. 어머니, 저 지난번에 땅 팔아서 돈 주셨잖아요. 그거 말고 밭 하나 더 남았죠? 그래, 그 밭에서 고추랑 파랑 농사도 좀 짓고 그랬지. 그게 왜?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 그만두세요. 처음엔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니까 나이가 든 엄마가 밭이라는 걸 안쓰러워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죠. 그거 팔아서 지난번처럼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난번에도 적지 않은 돈을 줬었는데 그건 내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마지막 자산이었거든요. 남편도 없이 홀로 지낸 세월 동안 나한테 남은 건 그 밭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그걸 달라니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그 아이한테 어떤 존재가 된 건지.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그 땅 팔고 나도 서울 올라올까?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니? 너희랑 함께 있으면 좋잖아. 어머니, 일단 땅부터 팔아서 주시고요. 나중에 어머니 어디 아프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엄마도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 나도 돈이 필요할 수 있어. 어머니, 그건 나중에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렇지만 민철아, 너도 엄마 생각을 좀 해줘야지. 내가 나중에 어디 아프거나 돈이 필요하면 내가 내 뒷바라지 할 수 있겠니? 그건 제가 그때 가서 알아서 할게요. 일단 그 땅부터 빨리 팔아주세요. 알아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내가 늙어서 돈 없으면 의지할 데가 없다. 더 이상은 엄마한테 돈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때 느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구나. 더 이상 내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나를 그리워하지도 않구나. 나는 이제 그저 아들의 짐일 뿐이구나.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고 물러나 줘야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구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철이는 어머니,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지 마세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불쑥이라니, 미리 말했잖니. 너희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도 불쑥이죠. 우리가 다 바쁜데 갑자기 오셔서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엄마가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않을게. 너희가 너무 바쁘니까. 그럼 너희가 시골에는 올 수 있겠니? 아니요, 저도 애엄마도 바쁘고요. 애들도 이제 진학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미안하다, 엄마가. 돈을 주지 않겠다는 내 말에 아들은 화가 난 듯 보였어요. 그래도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가여워 보였는지 이제 내가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건강해라, 잘 지내라. 엄마는 이제 더 바라는 게 없다. 기차에 타고 시골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마구 뒤섞여 흐릿하게 보이더군요. 마음이 착잡해서 그랬겠지요.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렀어요. 이번 아들집 방문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갔었는지, 그런데 그 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렸는지, 아들네 집에 찾아가서 나도 그들과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듣고 민철이와 예전처럼 긴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기대가 너무 쉽게 깨져버리더군요. 내게 있어서 이번 방문은 그저 또 다른 상처로 남을 뿐이었어요. 내가 아들 가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에겐 더 이상 나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저 물러나 줘야 할 늙은 사람일 뿐이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에게 내가 그리운 존재가 될 수는 없겠죠. 나도 이제 나의 삶을 나답게 홀로 살아가야겠지.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어요. 나도 내 삶을 즐기기로 했어요. 자식들한테 애정을 갈구하며 기대는 나날은 끝내기로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나도 행복할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게, 손주에게 애정이나 관심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저 내가 나답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게 나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사랑하는 것과 기대는 것, 그 사이의 차이를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더 이상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나의 삶을 나답게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결정이 제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고민과 결정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언젠가는 노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처럼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정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더 나은 노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